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고충민원에 퇴직자 그리고 이직자, 폐업회사, 근로자 등 많은 분들의 연말정산 관련된 다양한 민원이 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민원이 올라간 곳이 국민신문고라는 곳인데, 국민신문고는 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참여 포털입니다. 여기는 민원 신청뿐만 아니라 국민 제안이나 정책 참여, 그런 창구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접수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석해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관련된 기관에 이것 좀 개선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권고를 내려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권고를 받은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민원을 분석해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권익위의 제도 개선 절차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제도 개선은 보통 제도 개선 권고로 이루어지는데요. 공공기관의 부패 및 고충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정책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의견 표명을 합니다. 이번에 사례로 보여드릴 연말정산 공제제도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 추진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요. 부패 행위뿐만이 아니라 고충 민원 발생 현안을 분석해서 과제를 선정하고요.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2020년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인데요. 그곳에 권고함으로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함으로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한 제도를 개선을 통해서 2020년도 소득공제 신고부터 퇴직자, 이직자, 폐업회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직자와 퇴직자분들의 연말정산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직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기가 너무 번거롭다는 문제였죠.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내역이 홈택스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2018년 2월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회사에 연도 중간에 입사를 해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 직장이 연락이 안 되면 서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항목도 추가해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일괄 처리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접수가 됐고요. 이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불편사항은 직접 요구해야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주는 관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 안 해주면, 고의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거나 연락을 안 받으면 원천징수 내역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2018년 1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역을 볼까요? 퇴직자들이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자료 수집을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별 탈 없이 퇴직했다면 괜찮겠지만 퇴직할 때 감정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퇴직자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연락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리고 전 직장이 갑질 행태가 좀 있어서 원천징수 내역을 쉽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2019년 4월부터 국민 목소리를 분석하고 연말정산 현황을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 별도 요청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내역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원천징수 의무자를 연 1회 이상 교육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폐업을 했다면, 그리고 세금을 체납을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제가 연말정산을 받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쉬웠었는데요. 이런 폐업 부도기업 세금 체납기업 근로자가 세금 환급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폐업하거나 부도기업이거나 세금 체납기업은 세금 환급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회사가 세무서에다 신청을 하고 세무서가 회사에다 환급을 하면 회사가 직원한테 준다는 얘기죠. 2016년에 접수된 고충민원인데요.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개인회사 근로자입니다. 2015년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연말정산해보니 87만원가량이 환급인데요. 세무서에서는 회사 체납세금과 환급세액을 상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회사로 돈을 지급을 해야 돼. 이 돈을 지급을 할 돈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이거 이상으로 있으니까 두 개를 상계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받을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무서에서 연말 정산 환급액을 직접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하니 환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권익위와 기획재정부가 폐업 부도회사 근로자의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개정 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회사죠.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에서 안 해주더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국세청 역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소득세법 기본 통칙 및 소득세 집행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법인 근로자에 비해 환급세액을 받을 방법이 더 막막했던 개인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시면요. 세무서장이 부도 상태에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라고 돼 있던 부분을 원천징수 의무자의 근로자들로부터로 수정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건 법인이건 근로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죠.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인적공제 부분인데 인적공제 중에 부양가족,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기본공제사항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장애아 등의 위탁보호기간 연장 시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항목 중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죠.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이 공제된다는 거죠. 6개월 이상 양육한,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 아동이 포함되는데 만 18세를 지나서 위탁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세 이상인데 경제적 자립을 못하고 학원에 다니는 20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또는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이 어려운 25세 미만자 등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보호하는 가정은 이 아동에 대해서 부양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지침에도 공제 대상 위탁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예외 없이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4월에 보호기간 실태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위탁 부모들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지만 장애가 있거나 자립이 어려운 경우 추가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 따라서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연말정산에서는 만 18세가 넘은 위탁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2020년에는 개선이 됐다는 거죠. 국세청이랑 권익위가 보호기간 연장한 아동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앞에 내용이 바뀌었겠죠?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 아동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게 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접근성도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 시대인데요. 연말정산에 대한 외국어 지원이나 홈택스 외국어 매뉴얼이 없어서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어려워한다라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 절차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렵죠. 국민권익위와 베트남 대사관 간담회가 2019년 3월에 있었는데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신청서는 내용이 어렵고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한국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 작성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한국인도 한국인의 도움 없이는 작성하기 어렵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들도 외국인에게는 적극적으로 서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표준계약서처럼 소득공제신청서를 한국어와 각국별 언어로 함께 제공한다면 외국인도 직접 작성할 수 있어 담당자도 편해지고 연말정산 업무를 하는 정부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권익위와 국세청에서 외국어 안내서와 간소화 서비스 외국어 매뉴얼 등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외국인의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 방법인데요.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 1588-0560번으로 하시거나요. 인터넷 상담으로는 nts.go.kr/eng로 들어가셔서 헬프데스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영어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헬프데스크로 들어가서 Q&A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1대1 이메일 헬프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굉장히 편리하게 개선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인 인증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용 제한 시간이 너무 길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되고,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할 때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의 인증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같이 부양가족이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다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공인인증서나 인증 가능한 휴대폰 등의 수단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승인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인데요.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 신청된 사람들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를 냈음에도 또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라는 게 불필요한 일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서비스가 열려있는 시간에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 국세청 홈택스를 자정이 넘어 이용하려고 보니 일부 서비스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고 늦게 끝나서 불가피하게 새벽에 이용해야 하는데 시간 맞추기가 불편해요. 요즘에는 은행 서비스도 24시간이 되는데 생활 밀착형 홈택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제한을 두는 것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접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세청과 권익위가 본인 인증 방법을 개선하고 야간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이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개선됐는데요. 부양가족이 회원 가입하고 본인 인증하고 인증 불가 시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세무 담당자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개선하면 세 단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부양가족이 회원 가입하고 자료 제공 동의서 제출하고 위임장을 첨부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자 등을 위해서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존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례로 이번 2020년 연말정산 공제제도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요, 13번째 월급을 꼭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신사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